자, 리스트 볼게요. 리스트는 데이터부와 포인터부로 구성된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부와 포인터부로 구성된 자료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리스트를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요. 뭐 리스트, 그냥 리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체인이라고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실제로 메모리상에는 없어요. 메모리상에 체인 있어요? 체인? 자전거에나 있지? 에? 메모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이것이 주소예요. 주소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요. 노드 하나에는 이렇게 데이터부와 포인터부가 있죠.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이 포인터부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노드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지. 비록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노드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고, 이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마지막 노드의 포인터는 널로 초기화시킵니다. 널로. 널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다음 노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노드는 헤드라고 하는 포인터가 또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본 구성이야. 자,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드 하나를 생성시키고 그러한 각 노드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노드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참조 구조체에 돼요. 자기참조 구조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러한 구조체로부터 나온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기참조 구조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같아요. 스트럭티브 필드가 같고 별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예를 한번 보면, 만약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만들 수 있겠지? 스트럭티브 필드 t1, t2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구조체 변수가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멤버가 세 개씩입니다. 하나는 네임이고, 하나는 텔이고, 하나가 포인터네요. 요것이 이제 t1이고, 여기 t2가 되길 테지. 자, 이 상태에서 t1. 포인터.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한 다음에 ampersand t2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2의 주소가 여기에 저장되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포인터가 되는 것이죠. 포인터가 연결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스트럭티브 필드, 이것도 지금 스트럭티브 필드잖아요. 이 포인터는 또 다른 스트럭티브 필드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티브 필드 별표로 선언한 거야. 자기참조 구조체. 이렇게 자기참조 구조체로 선언돼야 노드 하나를 생성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거의 대부분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합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한 사용자 정의 함수고,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를 여기서 선언하고 있죠. 사이즈는 스트럭티브 필드. 스트럭티브 필드가 지금 현재 20바이트, 20바이트, 4바이트입니다. 총 44바이트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시작 주소는 스트럭티브 필드 주소야 되겠지, 그지? 강제로 형변화 시켰습니다. 스트럭티브 필드 별표로. 그러한 tallow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최종적으로 스트럭티브 필드 주소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티브 필드 별표로 반환형을, 리턴 타입이죠? 반환형을 선언한 것이고. 자, 그래서 스트럭티브 필드 별표 P 한 다음에 P는 tallow 하게 되면 44바이트가 여기 20바이트, 20바이트, 4바이트, 여기 44바이트가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거에 대한 시작 주소가
P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는 T1이라고 하는 변수명이었고, 이건 뭐예요? 포인터죠. 포인터가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rrow 연산자 사용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 각각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P arrow name, P arrow tail, P arrow poin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P name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 P는 이 구조체의 이름이 아니잖아. 단지 포인터일 뿐이니까 arrow 연산자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별표 P에 점 name. 이렇게 하게 되면 괄호도 쳐야 되고 별표도 해야 되고 점도 찍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arrow 연산자 사용하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연결 리스트를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된 순서와 반대로 연결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입력된 순서대로 연결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야. 자, 일단 항상 헤드는 연결 리스트의 시작을 가리키고요. 여기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새로운 노드. 결국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을 좀 추가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를 P가 가리키도록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P의 포인터를 이렇게 가리키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새로운 노드가 또 맨 앞에 삽입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것은 P arrow 포인터는 요거의 시작 주소는 지금 현재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헤드가 가리키고 있죠? 헤드 좀 되고,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은 역시 새로운 노드가 결국 전체 리스트의 첫 노드가 됐기 때문에 헤드 값도 바꿔야 돼요. 헤드는 P 해주면 되겠죠. 요 과정이죠. 요 과정.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노드가 삽입된 연결 리스트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핵심 과정은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코드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tialloc 사용자 정의 함수 있고, 여기서 어땠습니까? 여기 tialloc이라고 하는 함수의 프로토타입 선언해주고, 자, 노드 생성을 위한 구조체, 자기참조 구조체죠? 이러한 자기참조 구조체 선언하고, 이러한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두 개를 선언합니다. 헤드와 P. 최초로 헤드는 널로 초기화시키고요. 다음과 같이 반복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헤드가 널이야. 우리가 널을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널.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 하나 봤죠? 그 동적 메모리 할당 받은 것이 이제 P가 가리키게 되어 있고, 자, 동적 메모리 할당 받은 그 노드의 name과 tail을 집어넣습니다. scanf로. 그러면 하여튼 사용자가 입력된 값이 pname, ptail로 들어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컨트롤 Z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입하죠. 자, P 포인터. P의 포인터는 헤드입니다. 헤드가 지금 뭐예요? 널이니까 얘가 널로 되겠네. 그 다음에 헤드는 P. 결국 이것이 뭐를 가리켜? 이렇게 가리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을 또 받아요. 자, 얘가 이제 P가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P의 name과 tail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다음에, P의 포인터는 헤드. 헤드는 지금 뭐예요? 요거죠? 이렇게 가리키고, 헤드는 P니까 이건 없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가리키겠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적 메모리 할당을 또 하나 받고, P가 가리키고 있는 name과 tail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가 아니므로 들어와서 P 포인터, P의 포인터는 헤드입니다. 지금 헤드가 뭐예요? 여기죠? 얘를 가리키게 해놓고 그 다음에 헤드는 P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 while loop를 빠져나오겠지. 자, 이때 연결 리스트 구성이 완료가 됐죠? 헤드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네요. 됩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지금 일렬로 쭉 만들질 않고 이렇게 군데군데 막 무작위로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적 메모리 할당은 운영체제가 메모리의 빈 공간에 아무 곳에나 지가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포인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굳이 만들 필요도 없어. 어차피 주소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만들어져도 어차피 주소를 따라서 움직여요.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나머지 불필요했던 포인터들은 다 지울게요. 그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맨 마지막이 널인. 자, 그러면 색깔 달리해서 이제부터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과정인데, 자, P는 헤드입니다. 그러면 P라고 하는 포인터가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P가 널이 아닌 동안 다음을 반복하는데요. Pname과 Ptel.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Pname과 Ptel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P는 P포인터. P포인터가 지금 뭐예요? P의 포인터가? 이거죠? 이거를 P로 둔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P가 다시 여기를 가리키게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다시 반복돼서 Pname과 Ptel 출력하고 P는 P포인터 하게 되면 여기죠?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name과 tel 출력하고 P는 P포인터. P포인터 값이 지금 뭐예요? 널 값이 어디에 들어가죠? P에 들어가지죠? 다시 반복했을 때 P는 널이므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빠져나오고 끝납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요거까지 만들고, 여기서 잘 봅니다. 요거까지 만들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여기서 하나를 받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때 여러분들이 컨트롤 Z를 딱 누르게 되면 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빠져나오거든. 이때 P 값을 바로 헤드와 같은 위치를 가리키도록 해놔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졌던 동적 메모리 할당은 포인터를 잃게 되죠. 이 동적 메모리 할당 이 부분은 못 쓰고 남아있어요. 메모리에. 컴퓨터를 재부팅해서 초기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항상 메모리의 이 부분은 쓰지도 못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while loop를 빠져나왔을 때 이 지점에서 while loop를 빠져나오자마자 free P 해줘야 되죠. 원칙은. 알겠지? 그러면 P가 가리키고 있는 요 동적 메모리 할당 받은 거 해제되고 P 값이 이렇게 다시 또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가리키도록. 이해되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입력된 것이 가장 먼저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입력된 것이 먼저 나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번 실제로 실습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아까 다른 반 실습한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코드가 이렇거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그잼 34.c 열어보면 한 이 부분이 아마 블랭크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실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하세요. 실행한 다음에 지금 현재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스캔F 지점이지, 그지? 그래서 쉽게 합시다. 쉽게. 이름과 텔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A 11 BB 22 CC 33 DD 44. 그럼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죠? 계속 연결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지? 이때 컨트롤 Z 누릅니다. 출력되죠? 역순으로 출력되지. 왜 역순으로 출력될까요? 역순으로, 그렇지. 역순으로 연결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출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겠죠? 코딩 한번 해보고 한번 요거까지 입력해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아까는 입력된 순서와 반대로 연결되는 리스트였고요. 지금은 입력한 순서대로 연결되는 리스트입니다. 아까는 좀 차이점이 있죠. 항상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에 새로운 노드를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연결 리스트와 그러니까 입력한 순서와 반대로 연결되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리스트의 첫 번째 위치에 집어넣는데 그 첫 번째 위치는 누가 항상 가리키고 있어요? 헤드가 가리키고 있지, 그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된 순서와 순서대로 연결되는, 입력한 순서로 연결되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연결 리스트의 맨 마지막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올드가 그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연결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연결 리스트의 맨 처음은 누가 가르쳐? 헤드. 맨 마지막은 올드가 가르치도록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적으로 노드를 하나 이렇게 생성시킨 다음에 걔가 이제 P가 가르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올드의 포인터를 P로 바꿔주고 P로 바꿔주면서 결국 현재 연결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된 거지. 올드를 다시 또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이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올드는 P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연결되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뭐 이것도 우리가 실제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나머지 바로 이전에 살펴봤던 거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는 요거만 달라져요. 요거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똑같죠? 그렇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노드 생성시켜서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습니다. 동적으로 할당 하나 받고 그걸 헤드가 가리키도록 해놓네요. 그 다음에 헤드의 네임과 텔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드는 헤드, 올드가 다시 또 현재 연결 리스트. 지금 노드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도 올드도 동일한 노드를 가리키도록 해놓으면 되겠고요. while 풀 돕니다. 동적으로 할당을 또 하나 받고요. 그게 이제 P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게 해놓고 P의 네임과 텔 입력받죠? 올드의 포인터 잘 보세요. 올드의 포인터는 P. 올드는 P 하면 또 올드가 여기를 가리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적으로 할당 받고 그게 이제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name과 tel 입력 받은 다음에 old의 포인터는 P 해주고 old는 P 하게 되면 다시 또 old.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시 한번 반복돼서 동적으로 할당을 하나 받아요. 컨트롤 Z를 눌렀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while loop 빠져나오겠지, 그지? 네. 이때 요거는 의미 없는 노드가 되므로 어떻게 한다? free P 시켜서 해제시키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노드에는 마지막 노드의 포인트에는 널로 만들어야 되지, 그지? old의 포인터, old의 포인터는 널로 만들어주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과정은 뭐예요? P 값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재 P가 가리키고 있는 name과 tel을 출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한 연산이고 이거는 P는 P 포인터, P는 P 포인터 하게 되면 처음에는 P가 여기를 가리켰다가 P는 P 포인트 하게 되면 그 다음 여기를 가리키겠죠. P가 가리키고 있는 name과 tel 출력하고 P는 P 포인트 하게 되면 또 여기를 가리키죠. 자, P가 가리키고 있는 name과 tel 출력하고 P는 P 포인트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 P는 널이 되면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빠져나오겠네요. 프렉 34 언더바 1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예? 복잡한 자료 구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지? 어떤 장점이냐면 어떠한 값을 중간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그 장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 어떻게 돼요? 배열 요소 일부분을 이동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열에 1, 2, 3, 4가 저장되고 여기에 5를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 4를 한 칸씩 이동시켜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연결 리스트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포인터부만 변경하면 그냥 삽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A라고 하는 노드 앞에다가 그 다음 위치에 요 N이 가리키는 이 노드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P가 가리키고요. 요거는 N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킨다라고 할 때 결국은 N의 포인터를 이렇게 바꾸고 P의 포인터를 이렇게만 바꾸면 연결되죠? 나머지 거는 절대 이동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데이터의 중간에 어떠한 값을 삽입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배열보다는 연결 리스트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이때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 2번 순서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요 위치라고 하는 거, 요 노드의 위치는 결국 n의 포인터를 요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 주소의 요 노드의 주소는 오로지 요 P의 포인터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P의 포인터를 갑자기 바꾸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는 1번, 2번 순서여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n의 포인터를 뭐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자, n의 포인터는 요 주소는 누가 갖고 있어요? P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지, 그지? P arrow 포인터 해주면 되고. 자, 여기 1번이에요. 2번은 P의 포인터를 뭐로 바꿔줘? N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 순서가 엇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 리스트가 끊겨. 이렇게 딱 끊기잖아요. 이렇게 일단 딱 끊기면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딱 끊기잖아요. 여기서. 그럼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럼 이 데이터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위험하지.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코드 하나만 보고 이제
낼 예정인데 이렇게 할 겁니다.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값을 삽입할 위치를 먼저 찾는 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내가 이 위치에 내가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치를 P가 가리키도록 해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함수를 여러 개 쓰고 있어요. 지금 함수가 tier-log, genList, displayList, link인데 이 genList는 리스트 생성, 이 리스트 출력이고요. 이 link는 리스트 삽입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것만 보면 돼. 자, 일단 메인 함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메인 함수, 자, 일단 기존 연결 리스트를 만들고요. 최초로 연결 리스트를 생성을 시키고 그 연결 리스트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키값을 하나 입력받고 그 키값을 링크에 매개변수로 넘겨주죠. 그러면 이 링크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렇게 생성된 연결 리스트에서 키를 찾아요. 알겠지? 키를 딱 찾았을 때 그 찾아진 키값 바로 그 다음 위치에 새 노드를 삽입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서 빠져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연결됐는지까지 출력시켜 보는 겁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리스트 뭐예요? P를 헤드로 두고 P는 P 포인터 하면서 전체 연결 리스트를 출력하는 과정이지, 그지? 요거는 그냥 tier-log도 마찬가지고요. genList, 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야. 역수로 연결되죠? 역수이죠, 그죠? 만약에 입력순으로 연결되는 거다 그러면 올드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어야 되지, 그지? 올드 포인터 없습니다, 지금. 역순으로 연결돼요.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기서 잘 봅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키값이 매개변수로 넘어와요. 그 다음에 추가할 데이터. 동적 노드를 하나 생성시켜서 그 노드를 n이 가리키게 해놓고, n의 네임과 텔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다음에, P는 헤드, P가 널이 아닌 동안 다음을 반복하죠. 자, 현재 키 값과 P 네임 값이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gen 리스트에서 헤드가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AA11, BB22, CC33, DD44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할까요? 자, 이때 요 키값이 넘어온 곳이 22가 넘어왔다라고 해봅시다. 아니다. 미안. 이렇게 BB가 넘어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동쪽으로 메모리 할당 받죠? 에? 그걸 누가 가리켜요? n이 가리키죠? n에 대한 name과 tel 집어넣고 그 다음에 p 값이 자, 색깔 달려서 p 값이 지금 여기입니다. 자, p가 널이 아닌 동안 p의 name과 키를 비교해요. 다르죠?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p는 p 포인트 넘어가지, 그지? 자, 이때 다시 키의 네임과 키를 비교하죠? 같죠? 자, 그러면 P의 포인터를, N의 포인터를 어떻게 해요? P 포인터죠. P 포인터는 뭐야?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죠. P 포인터, P의 포인터 값은 N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네요. 자, 원하는 키 위치에 요 위치, BB 앞에다가 새로운 노드가 삽입되죠. 이랬을 때 디스플레이 리스트로 출력하게 되면 AA, BB, EE, CC, DD 이렇게 출력되겠네요. 자, 요거
실제 한번 실행을 해보고 확인해본 것으로 실습은 대체하겠습니다. 실습은.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그잼 35죠? 35. 요겁니다. 요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코드는 동일하고요. 우리 교재 내용과 동일하고. 이게 아니네. 이그잼 35. 이거 아니네. 34. 여기 있죠? 이거죠? 요거 실습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노드가 어떻게 최초로 노드가 지금 역순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그려준 거대로 한다면 A, B, C, C, A, A, B, B, C, C, D, D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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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이렇게 입력돼야 되겠지, 그지? C, C, 3, 3, E, B, B, 2, 2, A, A, 1, 1 컨트롤 Z.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됐죠? 이때 BB 입력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노드예요. 2255 해볼까요? 컨트롤 Z. 여기 여기 들어갔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